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3일 엑시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이슈 사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슈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상승 이슈 내용 한번 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이슈는 결국에 이 유상증자 부분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잊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랑 주가가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가격을 한번 보면서 이제 상승, 하락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엑시콘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슈 사항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엑시콘이 국내 최초로 비메모리 테스터 상용화 성공을 했다는 소식의 성공과 그리고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좀 급등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무엇이냐면 비메모리 테스터의 최초 국산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최초, 독과점 이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 좀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엑시콘이 이제 지난 30일, 5월 30일 날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인 S사의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 공시가 떴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의 5%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공시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특이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규모 크기 자체는 그리 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부분이 비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가 아닌 부분이 비메모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D램, 낸드를 제외한 부분인 거고, 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 다음에 전력 관리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CIS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보면 이제 어떤 전방 산업이 있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이제 주요 전방 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모바일용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자동차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 부분이 향후에 또 관련된 이슈로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이슈 사항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확인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인데, 오늘 권리락 이제 날짜 되겠죠.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권리락 실시일이 6월 3일 날 기준, 그러니까 오늘 종가 가격에 주식이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운영 자금이 기존에는 400억 정도 이제 하기로 했었지만,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발행 가격이 15,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운영 자금으로 해서 333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예정 발행가가 15,000원인데 확정 예정일이 7월 8일,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점에 의해서 이 예정 발행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예정일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청약을 할 예정이고, 청약이란 것 자체가 새로 생기는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청약에 되면은 살 수 있는 권리 주식 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주식 수랑 최종 발행 가격, 현재로서는 15,000원인데 내가 만약에 100주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행 예정가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15,0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으면은 총 내가 150만 원은 이제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주를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자금을 돈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 자체가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누구 기준으로 본다면 주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 하는 거는 좋지 못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주주들 돈으로 해서 내가 자금 조달을 한다는 내용이다 보니 별로 좋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내가 어디에 사용할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운영 자금에 333억 원 사용을 한다 했었었고, 그러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자금은 대부분 연구개발비, 인력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제일 좀 아까 좀 최악은 아니라고 했지만 거의 최악에 가까운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시설 자금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설비를 구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설비와 관련된 부대 비용을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매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나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연구개발비,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 돈을 월급을 주주 너희들이 대신 내줘, 이런 지금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별로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메모리랑 비메모리 부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200억 정도 이제 24년, 25년, 26년, 27년도까지 나눠서 금액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 목적은 이제 CXL, SSD, Gen6 테스터, CXL 2.0 테스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오늘 앞서 봤던 CI 테스터, 그 다음에 DDI 테스터, AP 테스터,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 정도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유증을 발표를 하고 이제 갭 하락이 나오게 되었죠.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주식이 새롭게 발행이 되면 그만큼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오늘 이렇게 이제 권리랑 날짜에 가까울수록 주가가 보통 많이 반등하게 됩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청약을 성황리에 끝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면 발행 가격이 15,000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가 2만원이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주식을 한 주 사기만 하면은 한 주당 5,000원은 확보할 수 있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죠. 이 청약을 많이 참여를 하고
이 예정되어 있던 333억의 자금을 모두 조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갈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청약이 이제 권리락이 끝났기 때문에 청약을 또 끝나고 나서 또 주가가 한 번 더 이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적으로 청약을 이제 받을지 말지는 7월 아까 봤던 그 날짜 비슷하게 갔었을 때, 그러니까 6월 말 정도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청약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거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걸 또 팔아야 되겠죠. 신주 인수권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이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 현재로서는 주가가 오늘 비메모리 계약을 하면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 이 부분이 윗골을 닿는 부분도 결국 무엇이냐면 유상증자를 흥행리에 성황리에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참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내일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을 때는 이 초록색 붉은색 선인 241선과 전저점 5월 20일 날 형성했던 저가 가격을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 선이 주봉 11선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 여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뭐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 두고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바닥 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5,000원에 그대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15,000원 정도 오더라도 유증을 받으면은 이제 이득인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종목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내일 또 주가 흐름이랑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 또 몇 개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다음번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